육아에 반하다 베이비스토어의 송쌤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 명품 브랜드 줄주 휴대용 유모차를 리뷰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 에어2로 새롭게 신상품이 론칭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어플러스와 에어2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에어2는 겉으로 봤을 때는 에어플러스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육안으로 봐도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확연히 차이는 안 납니다. 특히 폴딩과 언폴딩을 할 때라든지 하네스가 변경이 된 부분, 범퍼바가 변경되고 시트와 레그레스트 등 많은 면들이 디테일하게 변경이 되었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경이 안 된 것처럼 디자인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핸들의 위치입니다. 에어플러스와 에어2를 비교해 보면 약간 높아 있어요. 그래서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도 허리를 굽혀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에어2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좀 더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다소 높여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지의 트레이드 마크죠. 이 카본 가죽이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쉽게 이염이나 오염이 잘 안 되고 내구성이 훨씬 좋고 그립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약간 얇고 둥근 모양이었다면 더 두껍고 각이 져서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는데 무게는 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그레스트와 범퍼까지 다 포함된 무게를 봤을 때는 에어플러스보다 에어2가 조금은 가볍다고 보시면 되고 캐노피를 오픈을 했을 때 캐노피 통풍창이 미세하게 변경이 됐는데 더욱더 예쁘게 커브를 그려서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노피를 올렸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한 손으로 범퍼바를 접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에어플러스는 양쪽으로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지만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대 모델보다는 에어2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변형이 됐습니다. 범퍼바의 두께도 변경이 됐는데요. 기본적인 프레임의 두께가 두꺼워진 만큼 범퍼바도 더욱더 두꺼워져서 아이들이 잡고 탈 때 좀 더 견고하고 안전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송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트와 벨트 라인인데요. 이번에 에어2는 전세대 모델에 비해서 완전히 많이 바뀌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쿠션이 굉장히 좋은 거는 유명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안전벨트까지 더욱더 편하게 바뀌었거든요. 에어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죠. 늘렸다가 줄였다가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아이가 가끔 당기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에어2는 카스트의 방식으로 하네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깨 벨트와 양쪽 옆구리 잡아주는 벨트가 두 개가 아래쪽에 있고요. 잡아당기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늘렸을 경우에는 가운데 버클을 잡아서 올려주면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의 위치에 맞게끔 정확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풀릴 염려가 없고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엉덩이에서 다리 쪽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매끄럽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대 모델은 탈부착형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 장치를 빼거나 넣거나 해야 되고 소프트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다소 덜렁거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바뀐 에어2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원터치형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말아 넣었을 때 아이가 발받침을 쉽게 밟고 올라가거나 내려오고 또 이동하면서도 편하게 다리를 댈 수가 있고요. 원하는 만큼 편하게 힘 들이지 않고 올려서 발을 펼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총 4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힘을 들이지 않고 아주 편하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앉았을 때 발받침의 위치가 안쪽 깊이 들어가 있어서 발이 접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편안하게 앉는 각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체공학적으로 굉장히 세심한 설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어플러스의 장바구니는 약 5kg 정도를 적재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에어2는 8kg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휴대용 유모차를 타면서 장바구니가 좀 좁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 에어2가 그런 불편한 점을 완벽하게 보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등받이 각도와 조절 버튼을 확인해 볼 건데요. 지퍼형을 통해서 3단계, 2단계, 1단계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절하는 버튼이 포켓 안쪽에서 클립형으로 3단을 2단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 역시 두 손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에어2에서는 원핸드로 조절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왼쪽 사이드에 보면 클립형으로 변경이 됐죠. 클립만 간단하게 풀어주면 3단으로 늘어나고 3단에서 또 2단으로 원핸드로 바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에어2의 바퀴 구조를 보면 기존 모델하고 달리 앞바퀴와 뒷바퀴의 사이 휠베이스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모차가 뒤뚱거리지 않고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하고요. 바퀴의 사이즈도 업됐습니다. 바퀴의 사이즈가 좀 더 커졌다는 것은 안정적인 주행을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세대 모델에 비해서 에어2의 주행성이 훨씬 더 향상이 됐다고 볼 수 있네요. 엄마들이 일단은 폴딩을 편하게 해야 되고 폴딩한 이후에 작아야 됩니다. 컴팩트해야 되고 가벼워야 되죠. 전세대 모델에 비해서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부피도 작아졌기 때문에 엄마들이 더욱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어 플러스 먼저 폴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어 플러스는 폴딩하기 전에 범퍼 바를 한번 접어줘야 되고요. 그 이후에 폴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어려운 절차 없이 쉽게 빠르게 폴딩이 됐지만 에어2는 에어 플러스에 비해서 훨씬 더 편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원핸드로 버튼만 눌러주면 범퍼바가 그냥 내려가고요. 역시 쉽게 폴딩이 가능한데 폴딩한 이후에 훨씬 더 컴팩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송쌤이 폴딩한 이후에 굉장히 놀랐던 게 바로 이 프레임의 구조인데요.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폴딩을 했을 때 더욱더 심플하게 접힌다는 거죠. 프레임의 구조가 더 슬림하게 바퀴도 완벽하게 교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놀라운 기술의 완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모델은 발받침이 편하게 폴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에어2는 더욱더 완벽하게 아래로 완벽하게 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모델처럼 흔들리는 것이 없이 아주 밀착형으로 완벽하게 고정이 됩니다. 줄주 휴대용 유모차의 트레이드마크죠. 바로 캐리 스트랩인데요. 기존 에어플러스는 다소 좀 길었다면은 이번 에어2는 다소 짧고 컴팩트하게 만들어져서 탄력을 주고 있고 어깨가 더욱더 편안하게 견고하게 캐리가 가능합니다. 언폴딩하는 방법은 두 제품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언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언폴딩이 가능합니다. 그 차이는 폴딩할 때 에어2는 마치 오토 폴딩 같이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편하고 쉽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줄주 휴대용 유모차 에어플러스와 에어2를 비교해 드렸는데요. 전세대 모델 에어플러스도 너무너무 잘 팔리죠. 왜 1등 휴대용 유모차인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좋았는데요.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정말 티 안 나게 있었죠. 그 부분을 아주 완벽하게 에어2에서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송쌤이 지금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베이비스토어에 직접 오셔서 만나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육아의 바라다 베이비스토어의 송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